보험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적 있나요? 보험 때문에 속상한 적 있으시죠? 여기 좋은 보험 약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보험의 내비게이션, 친절한 나비입니다. 보험 때문에 속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신 분들, 저희 알약보험을 찾아주세요. 저희가 여러분께 딱 맞는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알약보험을 듣고 나도 상담 한번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알약보험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실 두 분의 보험 전문가, 빡대리님, 한수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햇살 마음껏 쬐고 싶은 보험을 사랑하는 남자 보사남 빡대리입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빡대리님이죠. 매번 엄청 치열하게 고민하고 올 것 같아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고민 많이 합니다. 네. 보사남, 네. 난 보사녀. 보사녀? 보험을 사랑하는 여자? 보석을 사랑하는 여자. 아, 보석. 네. 안녕하세요. 지난 15년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대면과 비대면 채널을 모두 직접 경험하며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쌓아온 이 시대의 진정한 보험 전문가 생손대비 한수입니다. 아, 꾸준하십니다. 한결같죠? 멋져. 네. 매번 듣는데도 이렇게 이상해. 뭐? 엄청 무게 잡어.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진중해요. 네. 여튼 오늘도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익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집 앞 슈퍼를 갔는데 그 슈퍼 안에서 그 새끼 고양이가 야옹야옹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온 거야, 얘가. 네. 네. 근데 그 슈퍼 그 직원 아주머님들은 얘처럼 무서워하니까, 죄송해요. 네네. 이분처럼 무서워하니까. 그걸 못 만지고 내쫓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이제 얘를 들어가지고 내보내주려고 했는데, 새끼 고양이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 내 이 팔목을 꽉 물어버린 거예요. 오, 고양이가 미끼를 물어본 것이죠. 손에서 비린내가 났나? 뭐야. 좀 씻고 다녀, 손을. 네, 아무튼. 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한밤중이 되니까 그 손목이 엄청나게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바로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치료를 받는 게 기껏해야 소독하고 파상풍 주사 한 대 맞고 이런 거였는데도 치료비가 10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세다. 네. 너무 다행인 건 제가 실손보험이 있어서 그 다음날 바로 보험금 신청을 하니까 뭐 하루도 안 돼가지고 딱하니 나오는 거라. 그래서 야, 실손보험 있으니까 이런 때 참 좋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실손보험이 참 좋죠. 그래서 이런 혜택 때문에 제2의 의료보험이라고,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면서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는데요. 가입자가 약 3,500만 명까지 이르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걸 가입하고 혜택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문재인 케어 때도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요. 오늘은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의 그런 알찬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광고 먼저 듣고 갈게요. 여러분 꼭 붙어 계세요. 안녕하세요. 포천 이동 명가주조 이승일 대표입니다. 포천 백운계곡의 좋은 물과 맑은 공기에 정성을 담아 빚은 고소한 땅콩 막걸리, 땅콩 생막걸리와 땅콩 살균 막걸리 이술이 여러분의 삶을 신나고 흥겹게 만들어 드립니다. 명가주조 명품 막걸리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31-535-0377, 페이스북 명가주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한수희님이 그렇게 혼술에 빠져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대요? 네, 제가 이 명가주조 덕분인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녁마다
이제 한 사발씩 들이키고 있죠. 너무 좋아요. 예전에 그 농사 짓고 나서 네. 한 잔씩 하는 그런 느낌보다가 네. 저희 어머니가 막걸리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 피를 또 물려받은 게 아닌가 그런가 생각이 보네. 들고. 예. 뭐 명가주조 때문에 뭐 저녁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네, 엄청 팬이 됐죠. 그러면 명가주조 막걸리 신청하시려면 어디로 하셔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명가주조 전화번호 031-535-0377 그리고 명가주조 페이스북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명절 때 맛있게 한번 즐겨보세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빠밤. 실손보험 알차게 활용하기.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가입되어 있다는 실손보험. 근데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을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손보험을 제대로, 알차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지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제가 듣기로는요,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된 사실인가요, 빡대리님? 네, 일단 사실이에요. 네,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의사의 판단, 즉 진단명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실손보험 약관에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다라고 이제 기재된 것들이 있는데 네. 만약 여기에 해당되는 진단을 받으면 보상을 못 받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의외로 의사가 이제 환자하고 이제 상담, 문진을 통해서 진단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프로세스가. 네네네. 근데 환자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한다라는 거죠. 환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요? 그 무슨 의미인지.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의 사례에서 딱 나타났던 건데 네네. 얼마 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한테서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겠다. 네. 근데 병원에 갔는데 그쪽에서 오히려 이제 실손의료비가 가입이 되셨는지를 물어봤나 봐요. 요즘엔 그러면서- 많이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실손의료비가 가입이 돼 있다면 도수치료 한번 받아보시죠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비는 2006년 9월 이전에 가입하신 것이거든요. 네. 2006년 9월 이전에 가입하는 실손보험은 추간판 탈출증, 소위 말하는 허리 디스크는 보상이 안 되는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청취자들이 조금 이제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흔히 질병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 분류 코드를 봅니다. 아마 진단서 떼어본 분들은 이걸 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네, 알파벳하고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근골격계 이 계통과 결합조직의 질환은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데 진단명을 보면 주로 이 질병들이 그 아까 얘기했던 허리와 관련되어 있는 질병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근데 저희 아버지 사례의 이제 관건은 M50 혹은 M51로 표기되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가입하고 계신 실손의료비에서도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반면 이제 척추 질환이라고 표기되는 M45부터 M49에 해당되면 보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의사가 이 상담을 하면서 초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척추 협착증이 좀 의심된다라고 하셨답니다. 근데 이 척추 협착증은 M48이거든요. 만약에 척추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보상이 되는 거죠. 오,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 진단 코드가 S337이었답니다. 완전 다른 건데. M이 아니라 S인 거죠. 네. 뭐예요, S는 이건?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뭐 이래서 무슨 쉽게 소리인지 말하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상해로 분류되는 겁니다. 아, 상해. 네, 그러니까 네네. 이건 질병이 아니라 상해. 다시 말하면 아픈 게 아니라 다친 거죠. 거. 그러네. 이제 이렇게 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질병의료비 쪽이 아니라 상해의료비에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아, 네네. 근데 좀 이상했어요. 저희 그러게요? 아버지는 질병이 아니라 어떻게 그 상해가 상해로 된 진단을 받았다는 건데 평소에 허리가 안 좋으셨거든요. 네네. 그럼 질병이 돼야 될 텐데 네네. 왜 상해일까?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아버지께서 처음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네네. 아니 얼마 전에 고추포대 들다가 허리가 삐끗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은 요 이야기만으로
원인을 이제 고주포대에 들다가 그런 거니 외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 코드를 진단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도 이 질병이나 상해나로 아예 분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나눠질 수 있는 완전 있다는 명확하게 다른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허리 통증 발병의 원인을 고추포대로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질병이 아니라 상해로 진단이 된.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추포대 말씀을 잘 하신 거네요. 만약에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고추포대 얘기를 안 했어. 왜 이렇게 강조하세요, 발음을? 근데 점점 얼굴은 빨개지고 왜 고추포대가 왜? 포대가 왜요? 아니 왜 뭐 하고 많은 포대 중에 왜 고추포대? 어머, 얼굴 색깔이 고추 색깔이 됐어. 미치겠네. 근데 제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저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고추포대. 아버지 왜 고추포대를 드셨어요? 아버지가 고추포대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원래 계속 허리가 아파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진단이 완전 다르게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었겠죠. 네. 네, 잘하셨어요 아버지 고추포대. 아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되게 엘레강스한 사람이야. 오해하지 마라. 가치 있는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팟캐스트 종합방송 욜로캐스트. 여러분은 지금 욜로캐스트가 만드는 보험 방송,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먼저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빡대리님? 네. 일단 뭐 보상하지 않는 항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네. 굵직한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보험 계약과 관련된 사람이 피보험자를 고의적으로 해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보험 계약과 관련된 사람들?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뭐 이런 관계자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피보험자가 그 보험 대상자, 그렇죠. 피보는 네. 사람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네.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하고 있는 기간 중에 네네.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어떤 질병이나 상해 상태가 악화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중에는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유, 그럼요.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편안합니다. 네. 그죠. 늘 겪고 계신 거죠.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왜? 빡대리님은 요즘에 그렇게 많이 이제 형수님한테 혼이 많이 나요. 왜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이면 골프 쳐, 저녁마다 술 이렇게 권하게 드셔. 요즘에 오춘기라는 소리도 들으시죠? 아닙니다. 오춘기 아니고요. 무슨 소리세요? 저는 15살부터 지금까지 사춘기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계속 사춘기일 것 같아요. 네. 철딱서니가 없다는 게지. 근데 요즘 보면 그 뭐 병원에 가서 정말 의사 선생님 말 안 듣는 분들 가끔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알약보험을 다시 들으시려면 팟빵 사이트, 알약보험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방송까지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해볼까요? 네, 세 번째 말씀드리면요. 건강검진이라든가 예방접종 같은 것은 이제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네네. 단, 예외적으로 회사가 보상하는 치료의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건강검진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하고 있는데 용종이 발견됐다. 그래서 용종을 제거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그럼요. 지금 또 이제 곧 건강검진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위나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용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으실 분들은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네 번째 말씀드릴게요. 네. 네 번째는요, 이제 이미용 관련된 네네. 외모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치료로 인해서 발생되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쌍꺼풀 수술인데요. 네. 이런 성형 수술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다만 이제 기능 장애 치료의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안검 내반이라고 그래서 이제 속눈썹이 눈을 찔러서 말려 들어가서 안질환을 일으키는 경우에는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죠. 치료를 쌍수. 목적으로 하는 쌍수를 하시면 그 경우에는 이제 보상이 되고 마지막으로 교통차보험, 네네. 네, 자동차보험이죠. 자동차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 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안 되는 항목들을 이제 함께 살펴봤고 또 예외 항목도 저희가 더불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실손보험을 살펴보던 중에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변 사람하고 제 실손보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어떤 사람은 그 실손보험 보장 내용이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비슷한 듯 다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실손보장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이 같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제 가입할 때의 시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과거에는 회사마다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일단 먼저 2009년 9월 30일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2009년 9월 30일. 네, 2009년 9월 30일 이전에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와 회사에 따라서 보장이 좀 달랐어요. 맞아요. 그 이전에. 네.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판매가 개시된 상품은 실손보험의 표준화가 되면서 모든 보험사의 보장 내용은 똑같아졌어요. 하지만 2009년 10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중간중간에 상품 개정이 있어가지고 네네. 처음 가입했던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갱신기간이나 보상한도 금액이나 또 보상 한도일이나 자기부담금 같은 것들이 개인마다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뭘 확인해 봐야 될까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손해보험 분야에서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생손 대비인데 이걸 정말 최대한 쉽게 분위기 왜 이래 근데 네? 아니 없는 사실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하튼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게 혹시라도 듣다가 이게 당초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청취자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너무나 복잡하게 변화하는 제도 때문이에요. 물론 제 잘못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도가 너무 자주 변하다 보니까 현업에 있는 설계사들도 전체 흐름을 좀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오히려 청취자들께서는 전체를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현재 가입하고 계시는 본인께서 가입하고 있는 내용만 좀 이해하고 있는 게 덜 헷갈리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 것도 잘 모르겠다. 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거.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네. 생손 대비 한수희가 드립니다. 예. 자, 이제 장롱을 열고 먼저 손해보험에 가입한 증권을 한번 꺼내보세요. 역시 증권. 물론이죠. 증권이군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 엄청 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사실 뭐 손해보험, 생명보험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손해보험은 어떤 회사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회사 이름 뒤에요. 네. 뭐뭐 화재, 뭐뭐 해상, 뭐뭐 손해보험이라고 붙어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이제 손해보험 회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네네. 그리고 메리츠화재 뭐 이러한 회사들은 전부 다 손해보험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재, 네. 해상, 손해보험. 네. 좋습니다. 네. 저 계속해도 되죠? 오케이. 그래서 증권을 꺼낸 다음에 일단 가입한 보험의 특약에 일반상해 의료비라고 기재된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상해 입원 의료비나 상해 통원 의료비가 아닙니다. 네. 그냥 일반상해 의료비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일반상해 의료비는 다쳤을 때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구별하지 않고 총 진료비의 100% 전액을 자기 부담금 없이 보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 좋은 거예요. 자기 부담금이 없이 100%를 다 보장해야 된다는 게. 네, 그렇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특약이 이제 만기가 상품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 20년 만기에 10년 만기 이런 게 좀 많았고요. 있었다 하더라도 5년 갱신형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다가 이 특약을 언제 가입했는지 최초의 가입 시기를 한 번 더 보세요. 네. 그렇게 봤을 때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네네. 이번에 진짜 대박 난 겁니다. 왜요? 이게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가입했던 일반상 의료비는 네. 중복 보상도 됐고 산재 처리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고 난 이후에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만 이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 손해난 만큼을 보상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3년 9월 30일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 금액까지도 다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실제로 대박이에요. 내지 않은 것까지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에서 80만 원을 보상을 해주고 내 주머니에서 20만 원이 나왔다면 네. 지금 현재 있는 제도라면 내가 손해본 20만 원만큼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가입했던 거는 건강보험에서 해줬던 80만 원까지 합해서 100만 원을 해줬던 거예요. 이때는 장난 보험 아니야. 테크가 많이 성행했을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그랬죠. 네. 네. 와, 이런 그리- 보험이 있었어. 그리고 아까 이제 중복 보상이 된다고 했는데 네네. 중복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최대 3개까지 가능했어요. 그때는 사업방법사상 이제 일반상의 의료비를 3개까지 가입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연금, 종합보험, 상해보험 네. 이 3가지 영역에 각각 일반상의 의료비를 가입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내가 다쳐서 네.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고 그 중에서 80만 원은 건강보험에서 해주고 20만 원은 내가 냈지만 네. 3개를 가입하면 3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엄청 많이 받는 거죠. 이거 갖고 계신 분은 정말 해약하면 안 돼요. 네, 갖고 있어야죠. 네. 게다가 자동차 보험도 해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신입일 때에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선배들이 어디 다친 데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유 축하해 야 축하한다 야 이러면서 술 사라고 그랬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또다, 로또, 진짜. 와. 네, 그때는 자동차 사고 나도 오. 자동차 보험에서 받을 거 다 받고 거기에 이제 치료비 많아질수록 일반상 의료비까지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가만히 있자. 그럼 2003년 10월 이후에 그럼 뭔가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네요. 이때 이제 이 보상에 엄청난 대해서? 변화가 생기죠. 네.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 보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실손보험은 굳이 2개를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실손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 보험료가 낭비돼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의 경우에도 전액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손해액의 50%만 보상을 해주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일반상의 의료비였죠? 그렇죠. 일반상의 네. 의료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이 일반상의 의료비하고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상해 입원 의료비 그리고 상해 통원 의료비는요. 네네. 앞에서 언급했던 그 상해 의료비와 일반 상해 비교해서 의료비. 그렇죠. 네네. 일반 상해 의료비와 비교해서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달라졌습니다. 네. 예, 첫 번째로 이제 다쳐서 치료를 받을 때 입원하고 통원을 구분해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리고 고객이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게끔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치료비는요. 네. 보상을 하지 않게끔 제외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지금까지는 그러면 상해 관련 특약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상해 의료비하고 상해 입원, 상해 통원 의료비를 비교하면 네네. 왠지 상해 입원 의료비나 상해 통원 의료비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은 네. 그럴 수 있을 것 그죠?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거나 뭐 중복 보상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로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일반상해 의료비의 가장 큰 약점은 한도 금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보상 한도 금액이. 반면에 일반상해 입원 의료비 같은 경우는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1억 원까지 보상해주는 상품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한도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나는 한도 금액이 부족한 것이 조금 싫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는 어차피
그 자동차 보험회사나 또는 근로보호정보공단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손해난 만큼만 보상을 받는 정말 실손보험의 그 형태로서 유지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중간에 변경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이 일반상의 의료비가 아닌 상해 입원 의료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안 좋은 걸 가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또 없지 않을까라는 다 생각입니다. 이 내용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좋다, 그럼요. 나쁘다에 네. 대한 건 아니겠죠? 자, 지금까지 일단 상해 관련 특약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질병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병 보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 대리님? 네. 질병 역시요. 먼저 이제 증권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2006년까지 판매되었던 질병 입원 의료비 중에서는요. 보상 한도가 이제 500만 원 또는 이제 800만 원으로 가입되는 비갱신형 상품이 있었어요. 비갱신형이요. 네, 비갱신형 지금은 상품이 사실 있었어요. 찾아보기 힘든데. 지금 이런 어렵습니다. 것들. 네. 이 상품은 이제 자기 부담금이 치료비의 20%였고요. 네. 상급 병실료 차액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상급병 진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참에 상급병 진료 차액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당시에는요, 국민건강보험의 기준 병실이 6인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상급인 2인실이나 1인실을 썼을 때 그 병실 비용에 대한 차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비갱신형 질병 입원 의료비보다는 뒤에 출시됐긴 했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질병 입원 의료비와 질병 통원 의료비의 초기 상품이 실손보험 표준화 이전인 2009년 9월 30일까지 판매되었어요. 근데 애쓴다. 제가 말하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는 손해보험 영역의 전문 분야인데 저기 한수희님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진짜 어렵다. 이 사람이 쓴 거를 읽으려다 보니까 이제 힘든 거지. 써드려도 못 읽고 오춘기예요, 오춘기. 자, 생손 대비. 네. 네,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비갱신형 질병 입원 의료비가 이제 아주 예전에 한 15년 전쯤에는 그게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500만 원이나 800만 원짜리. 근데 자기 부담금 20%나 내야 되는 그런 상품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질병 의료비나 질병 통원 의료비의 초기 상품이 판매가 됐는데요. 이게 2009년 9월 30일 실손보험 표준화 이전까지 판매가 됐습니다. 네. 이때부터 일정 금액의 자기 부담금은 있지만 질병에 대해서 통원까지도 보장이 됐어요. 예전에 비갱신형은 입원만 됐거든요. 그런데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라는 게 구분이 되면서 통원도 보장이 되었고 질병 입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없이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었어요. 대신에 과거에는 비갱신형에서 보험료의 인상에 대한 부담이 없었지만 이때부터는 갱신형으로만 가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때 그러니까 2009년 9월 30일 이전에 가입하셨던 실손보험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네. 아마 대부분 5년 갱신형일 거예요. 네, 조심해야 하셔야 될 거는 잘 보셔야 될 거는 앞에서 저희 아버지 사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간판 탈출증 보상 여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회사마다 조금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2006년 8월 이전에 가입해서 계속 갱신을 해온 상품이라면 네. 추간판 탈출증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확인해봤는데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장 내용이 추간판 탈출증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근데 될까요? 사실 중간중간에 손해보험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설계사분들이 네. 그런 고객들에게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상되는 것을 전환을 시켜드리긴 했어요. 중간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케어를 받지 못한 고객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 네네. 또 때로는 이제 5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인상폭이 5년 동안은 안정화돼서 간다라는 이유 때문에 변경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그럴 수 있는데 관건은 추간판 탈출증은 나이가 들수록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중에 또 낭패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죠. 이게 상품을 이제 새로 가입하든가 아니면 아니든가 계속 유지하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분명히 좀 깊은 고민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현재 판매 중에 그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입원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부담금이 또 존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통원의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자기 부담금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죠. 예전 상품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 있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실 저만 해도 실손보험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볍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알면 알수록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까 우리가 이 녹음 시작하기 전에 나비님이 제일 먼저 저한테 보여준 게 증권이었다고요. 그렇지. 예전에 내가 그 새끼 고양이한테 물렸을 때 자기 부담금이 없었는데 이상하다라고 해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딱 이분이 일반생의 의료비를 가입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아싸.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가입하고 있는지는 사실 오랫동안 보험사에 근무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잘 모르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딱 한 번 보고 바로 이건 유지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의 손길 이런 걸 한 번쯤은 받아보시면 네, 차이를 네. 확실히 느끼죠. 아니 맞아요. 네, 한수희님 말씀 맞아요. 네. 틀린 말이 아닌데 네. 왜 이렇게 욕하고 싶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컨설팅도 해드렸어요. 맞아요. 좋아요.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요.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게 가입 시기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실손보험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가입 시기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예, 특히나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에 그 이후에도 네. 2013년 4월에 1차 개정, 2015년 9월에 2차 개정, 2016년 1월에 3차 개정에 이어서 2017년 올해도 4월 달에 4차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정될 때마다의 자기부담금, 보상 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 번 가입하면 물론 갱신할 때는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내가 최초에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다. 이런 걸 인지를 하시고 한번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언제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꼭 그건 먼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된 보장들, 이런 여러 가지 보장들을 결국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가 서류를 잘 챙겨서 보험회사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보험금 청구하는데 이것저것 필요한 서류가 꽤 많고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귀찮아서 청구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점. 그럼, 예. 맞아요. 그 실손보험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보상을 청구하는 횟수가 훨씬 빈번하죠. 그렇죠. 그래서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서류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서류를 발급하는 것 때문에 병원을 또 2번 가고 이런 것들의 번거로움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별도로 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진단서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10,000원 이상 10,000원, 이렇게 맞아요. 나오잖아요. 비싸요. 근데 사실 진단서 첨부가 필요 없는 소액 청구일 경우에는 굳이 진단서를 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무조건 모든 그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맞아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그래서 맞아요. 나와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좀 메모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보험금을 받으려면 네. 내가 이 보험금을 청구한다라는 청구서를 좀 작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험금 청구서하고 신분증 그리고 병원비가 얼마가 들었다라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영수증을 받다 보면 가끔 저도 예전에 보상 처리해드릴 때 고객분들 거 네. 카드 영수증을 그렇게 갖고 오세요. 이 영수증을 그럴 그 수 영수증이 있겠다. 아니라 그 병원 직인이 찍힌. 직인도 찍혀야 될 뿐더러 네. 그 내용이 이제 병원 치료에 대한 그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라는 그 우리 치료 영수증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때 카드 영수증이 아니라 실손보험 청구해야 되니까 영수증 주세요라고 하면 간호사분들이 잘 알고 맞아요. 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영수증은 반드시 공통적으로 필요하고 입원이냐 통원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입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런 질환이 조금 더 중증이거나 혹은 많이 다쳤거나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진단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네. 다만 본인 부담 치료비가 50만 원이 안 되면 진단서를 굳이 안 떼도 진단명과 입원 기간이 포함된 진료 확인서로 가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통원은 청구 금액별로 많이 좀 상이한데 3만 원 이하는 소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그리고 영수증만 있으면 되고요. 3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는 그 앞에 있었던 3개의 공통 서류에다가 네. 질병 분류 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약을 받으러 갈 때 그 처방전이 추가돼야 됩니다. 그리고 10만 원이 초과되면 앞에 있었던 공통 서류와 함께
통원확인서나 진료확인서와 같이 진단명, 통원일자, 기간 등이 포함된 서류가 좀 추가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빈번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청구를 많이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따라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군요. 자, 보상 금액에 따라 서류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요. 일단 우선 공통적으로 챙겨야 될 서류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영수증. 여기서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이 아닙니다. 네. 네, 병원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이고요. 자, 오늘 좀 좀 어렵거나 어려웠습니다. 비슷비슷한 네.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본인 생손 대비니까. 아, 손. 네, 그렇죠. 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기억에 남는 거는 고추포도밖에 안 남을까봐. 좋은 얘기 많이 했거든요. 주옥 같은 얘기 많이 했는데. 고사녀에서 고사녀 되는 거 아니에요? 고수를 사랑하는 여자. 조용히 해. 아버지께 전화드려야 되겠어요. 고추 한 포대 보내드리라고. 자, 오늘 저희는 실손보험을 알차게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정리의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요즘에는요, 그 병원에 가면 간호사분들이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세요. 실손보험을 가입했냐라고 맞아요. 이제 미리 말씀도 해주시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혜택을 누리시면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약국의 약봉지에 영수증이 아예 붙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위질해서 그냥 첨부하시면 되고, 또 요즘에 또 스마트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냥 포기하거나 그냥 귀찮다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우리 스스로 권리를 좀 되찾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많은 활약을 해주신 한수희님. 그 예전에 어떤 이런 일화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 물건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공을 불렀더니 나사 하나 이렇게 교체해주면서 수리비를 $50를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기계 주인이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니까 그 나사를 바꿨던 기계공이 하는 말이, 나는 이 기계를 고치는데 나사 하나 바꾸면 된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고 수많은 돈을 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만큼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만나면 때로는 에게 겨우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혼자서 답답하게 끙끙 앓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라면 나비님께서 저에게 의뢰한 것처럼 짧은 시간 동안에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만나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분 오늘 모두 많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